좀 더 먹었어야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9배 적중, 뭐 동부 승호패 5, 우리카드 역배 또 좋았던 내용인데 대한항공이 한 세트도 조금 못 땄다는 건 조금 의외긴 했어요. 일단 한 세트 정도는 조금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의외 패턴이었고, 뭐 호주 축구 오바는 또 뭐 태국 퇴장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했고 한 골 좀 더 들어갔었으면 좀 더 좋았다. 뭐 그래서 일단 9배 적중이 조금 됐지만은 호주의 한 골이 조금 아쉬웠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또 해외 축구는 이제 주력 라인업을 약간 조금 오버로 좀 째고 싶은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양팀들 공격진들 조금 폼도 좋고 수비는 조금 불안하게 조금 보였기 때문에 조금 더 먹었어야 되는데 2.4배 주력 라인업들 조금 들고 갔다. 뭐 일단 역시 뭐 그래도 S급은 조금 들고 와야 되겠죠. 네, 그런 패턴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또 분석 리듬감이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주간부터 해외 축구까지 잘 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약간 고배당이 좀 있어요. 97배 고배당이 조금 있는데, 저는 약간 이제 조금 지금의 또 방향성이라면 충분히 또 가능할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 또 한번 또 대박 적중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날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 브리즈번과 오클랜드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즈번, 무엇보다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성적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뭐 작년에 또 하위권에 전전했고 늘 또 수비는 조금 좋았지만은 공격은 조금 답답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멤버들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그 패턴이 다시 조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웰링턴 피니스 상대로도 골이 없이 3대0의 패배, 또 멜버른 시티 상대로도 0대1의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2연패를 당하고 있다는 점은 과연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득점이 없어. 득점이 없다는 게 조금 문제점인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 대비해서 수비 밸런스가 조금 좋아졌냐? 그렇게 봤을 때는 수비는 작년 대비해서 실점이 조금 늘어나 있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되는 내용들은 지금 현재로 조금 브리즈번이 약간의 과도기에 조금 놓여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가운데 또 최근 5경기 동안 1승밖에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뭐 지금 현재 오클랜드 6승 3무 2패죠. 그 2패가 전부 다 뉴캐슬 제츠전이어서요. 그죠? 그랬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였긴 한데, 뭐 나머지 팀들 상대로는 전부 다 승리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 자, 무엇보다 지금 이제 풀멤버요. 오클랜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면은, 최근에 브리즈번의 경기를 조금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또 저는 오클랜드 사이드의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는 게 조금 맞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클랜드 뭐 코스 그루브 이런 장들의 활약도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있고 득점도 조금 꾸준하죠. 그런 애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저는 조금 요 경기는 오클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양 팀들이 최근의 매치업도 조금 그렇고 다득점은 조금 없는 매치입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올 시즌 이제 오클랜드가 약간 원정 경기에서 조금 홈 경기도 그렇고 최근에 약간 실점이 조금 늘어났어요. 작년 대비해서 뭔가 뒷선 수비에서의 균열들이 조금 나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전 요 경기가 의외로 또 난타전의 가능성도 조금 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직전에 메가사전에서도 1대1이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찬스들이 상당히 또 많았고 또 많은 기회를 또 허용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던 만큼 작년 대비해서 오클도 약간 수비 밸런스는 조금 준수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일정 수준 조금 2.5 기준점에 오바를 공략 포인트로 누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 좀 될 수 있는 방향성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도 긍정적, 요 경기는 오클 사이드도 긍정적이고요.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라. 브리즈번도 최근에 수비는 조금 균열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바도 좋아 보이고 요 경기는 오클랜드 사이드로도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안양 정관장과 울산 모비스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계속 눌러주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계속해서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안양 정관장 개똥배당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올 시즌 맞대결 3전 전승이거든요. 3전 전승으로 또 압도적으로 상대전의 우세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는 된다. 3전 전승 또 전력차도 조금 낮던 내용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일단 이제 또 무엇보다 정관장이 또 리그 탑의 수비를 조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현재 평균 실점이 71점으로
창원 LG보다 더 좋은 수비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약간 이제 또 해먼즈에 또 그렇죠. 이슈가 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정관장 사이드로 오늘 급격하게 몰려 있습니다. 엄청난 구매율을 조금 보여주고 있을 정도로 제가 구매율을 또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근데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내가 좀 의아했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또 용병이 빠져있는 매치, 용병이 빠져있던 매치에서도 울산 모비스가 직전 경기 KCC와의 또 경기에서 81대 66으로 해먼즈가 빠진 가운데 승리를 거뒀단 말이야. 아, 요즘 국내 경기들이, 물론 이제 우린 또 용병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또 높고 그런 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죠. 지난번에도 모비스가 또 해먼즈가 빠졌을 때도 한 차례 가스공사전에서 또 승리를 거뒀던 적이 좀 있다 보니까, 아, 오늘 안양정관장의 똥배당 상당히 또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 물론 이제 또 지금 요 경기 같은 경우는 뭐 양팀들의 뭐 맞대결에서도 격차가 조금 벌어졌던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히 또 똥배당의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뭔가 조금 냄새가 난다는 점은 조금 부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근 후보가 있긴 하지. 이근 후보나 또 이승현 이런 전들의 또 활약들이 조금 가미가 된다면은 저는 의외로 일단 요 경기가 접전으로 조금 갈 가능성도 조금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국내 경기들은 상당히 또 몰리는 패턴에서 조금 터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최근 우리가 또 그런 이슈들을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오늘 모비스 지금 현재 제일 많이 몰렸어요. 물론 이유는 있어. 이유는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이슈들이 있지만은, 전 지난번에도 KCC를 꺾었을 때 해먼즈가 실제 6번밖에 못 뛰었죠. 그랬던 내용에서 뭐 그 이후로 경기들을 국내 자원들이 훨씬 더 잘 풀어갔다는 점에서는 전 이 경기가 의외로 또 일단 조금 모비스 플랜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조금 들어요. 뭐 오브라이언트가 좀 버티고 있긴 한데, 오브라이언트가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사이즈나 이런 면에서 압도적인 피지컬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은 좀 아니다 보니까 전 충분히 또 일단 일정수 내에 조금 모비스 플랜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 무엇보다 국내는 몰리면 터진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플랜 사이드로 고민을 살짝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147.5 기준점이라면은 어차피 지금 이제 모비스도 리그 득점이 꼴찌입니다. 리그 득점 꼴찌로 평균 득점 72.9점이고요. 양 팀들의 매첩 자체도 실제 저득점 행보들이 상당히 또 빈번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언더의 가능성도 실제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은 조금 국내가 조금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있다고 좀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누구나 좋아 보이고 누구나 조금 이렇게 조금 메리트를 갖고 있는 경기들이 의외로 이상한 경기 퀄들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비스를 저도 조금 안양정관장을 저도 조금 좋게 보고 있는데, 한번은 그래도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직전 해먼즈가 6분을 소화를 했지만은 KCC를 꺾었던 모비스였다는 점을 또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더와 저는 7.5 프랭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로 조심스레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OK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형캐 사이드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금 배당 하락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OK도 지금 현재로는 디미트로프가 계속해서 조금 기복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뭐 서브에서 또 나름의 또 홈에서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줬던 친구긴 한데요. 지금 이제 이민규 세터와의 또 합이 맞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인 경기력들이 계속해서 조금 밸런스를 잃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즌 맞대기 같은 경우는 2승 1패로 또 OK가 조금 우세를 조금 보여줬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약간 2승 1패의 2승은 역시 또 그때 당시에 황승빈이 없었다는 점을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엽 세터로 조금 운영을 했던 그때 당시에 현대캐피탈이었는데, 또 일단 이제 황승빈이 복귀하고 나서는 3대0으로 홈 경기에서 깔끔하게 또 OK를 잡아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가 좀 어렵다. 결론은 이제 또 오늘 경기가 저는 형캐가 조금 좋아 보인다. 무엇보다 황승빈이 또 합류하고 나서 그 직전 경기 때는 압도적인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은 상당히 또 저는 고무적으로 조금 보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핸디 사이드로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저도 핸디 사이드로는 최근에 또 현대캐피탈도
약간 원정 경기에서의 범실률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에서 뭐 일반승 배당과 마인승 배당이 그렇게 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란 말이야. 욕심내서 조금 마인까지 째보겠다 하기에는 배당 대비해서 그렇게 조금 가치는 없는 경기다. 일반승은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핸드는 어느 쪽으로도 조금 패스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또 OK 같은 경우도 강서체육관 홈에서의 또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면모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홈 경기빨을 제대로 조금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요 경기 오바 사이드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현대캐피탈 물론 전력적인 우세, 레오웨이 컨디션, 또 허수봉도 최근에 또 폼이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약간 범실이 조금 늘어나 있다. 작년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전 충분히 또 오바와 함께 일반 승만 고려 대상으로 프로모션이나 마인까지 째지 마시라. 아시겠지? 지금 현재 주간 같은 경우는 고배당을 노리는 것보다 먹고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욕심내지 마. 알겠지? 우리가 또 뭐 배당업 같은 경우도 오늘 경기는 약간 그래도 조금 뭐 어제 또 9배 먹었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만큼 그리고 배당업은 조금 그래도 7.2배 정도는 조금 들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지만은 조금 내용적으로 너무 또 욕심은 내지 마시나. 아시겠지?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보십시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페퍼와 흥국생명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국생명 사이드로 엄청난 구별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로 시즌 맞대기 같은 경우도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페퍼가 또 나름 또 2승 1패로 흥국생명을 잘 잡아냈어요. 조금 우세를 조금 보였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위의 경기와 또 스토리가 조금 비슷해. 어떻게 보면 흥국생명도 이제 세터 포지션이 조금 문제였죠. 현대캐피탈도 이제 또 황승빈 부상당하고 나서 세터 포지션이 조금 문제였단 말이야. 근데 두 팀들이 경기력이 좋아진 거는 결론적으로 세터, 주전 세터들이 복귀를 조금 했던 내용이고, 흥국생명도 역시 또 이나연이 또 합세를 하면서 지금 이제 팀원들의 합들이 조금 맞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또 이나연의 이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부분에서 전 최근에 또 흥국의 컨디션 직전 또 대전 정관장 원작에서 3등의 또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깔끔하게 경기력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라셈이 또 귀화를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지금 현재 좀 경기력들이 좀 살아나 있고 날이 서 있고요. 피치도 또 속공에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속공 1위 팀이 역시 또 흥국생명이고요. 2위 팀이 또 페퍼입니다. 페퍼일 정도로 뭐 페퍼도 뭐 조이나 이런 활약들의 일단 퍼포먼스 조금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역시 페퍼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리시브야, 리시브. 리시브가 리그 꼴찌 리시브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저는 약간 조금 흥국생명이 또 서브가 조금 좋은 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경기는 약간 조금 일방적인 그림이 조금 그려질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뭐 페퍼는 지금 현재 좀 답이 없죠. 물론 이제 또 연패를 조금 끊어내고 그런 내용에서 약간 장소영 감독이 약간 호흡기를 달긴 달았습니다만은 GS 칼텍스랑 조금 냄새가 났던 내용이었고요.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어쩌면 최근의 경기를 어떤 조금 바닥을 찍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 내용에서 저는 홈 경기빨도 조금 가미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 지금 세트당 격차도 되게 많이 조금 벌어지고 있고 세트당 경기력도 기복이 되게 심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조이 빼고는 나머지는 조금 제대로 된 활약들을 못 보여주고 있다. 시마무라까지도 최근의 경기력이 시즌 초반 경기력은 아니다. 이렇게 봤을 때 흥국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요 경기가 이제 181.5 기준점인데요. 요즘 여자 배구가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오바 패턴을 조금 잡기가 좀 애매합니다. 어젠 또 우리가 또 오바를 또 컨택방을 조금 품어갔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요즘 여자 배구 정말 간극차가 세트당 뭐 말도 안 되게 뭐 10점 나는 경기도 좀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또 10점이 또 뭐 안 나는 경기도 있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세트당 격차가 조금 벌어진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전 지금의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사이드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또 괜찮을 수 있다. 또 페퍼는 리시브가 너무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흥국생명의 최근의 또 흐름에서 조금 홈 경기빨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을까. 전 요 경기 언더의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습니다. 흥국 사이드, 언더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주간 경기는 조금 끝이 났고요. 자, 이제 조금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리와 세네갈의 8강전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추천 절차 계속해서 눌러주십시오. 자, 지금 이제 말리 같은 경우는 8강까지 올라오는데 단 한 차례도 승리가 없었어요. 승리가 없는데 어떻게 올라왔냐? 역시 또 무승부를 해서 뭐 승부차기 또 이렇게 조금 연장 이렇게 끌고 왔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또 잠비아, 모로코, 코모로, 튀니지 상대로 전부 다 무승부였어. 4연속 무승부를 조금 기록했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무승부에 또 말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또 세네갈 같은 경우는 16강전에서도 역시 화력 폭발을 해줬어요. 특히 또 수단을 또 3대1로 격파를 하면서 상당히 또 좋은 경기를 또 조금 보여줬었는데, 지금 말리는 방패팀이고 세네갈은 창의팀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화끈한 공격 축구요. 아프리카 네이션도 지금 마네를 필두로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상대 또 공격 라인업들이 원활하게 지금 돌아가 있는 포지션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압도적인 경기력들, 득점력들을 조금 가미시키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세네갈 상대로 통산 맞대결에서 말리가 7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일방적으로 약간 조금 그런 패턴들을 조금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세네갈의 우세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인다.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한 팀이 또 세네갈입니다. 그럴 정도로 세네갈의 압도적인 피지컬 이런 부분을 절대 배제할 수 없겠지. 일단 요 경기는 세네갈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핸디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 조금 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또 말리의 철대 축구 절대 무시할 수 없겠지만은 그것보다도 일단 저는 일방적일 수 있다. 뭐 또 공격진에 어떻게 보면 또 시나요코 이런 자원들이 또 있긴 하지만은 뭐 오세르에서 지금 뛰고 있는 시나요코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쪽에서는 조금 무게감은 조금 떨어지죠. 그걸 또 비수마 부상도 조금 아쉽고 이러다 보니까 전 충분히 또 요 경기 세네갈 사이드, 다만 또 2.5 기준점에서는 방패와 또 창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어느 반은 조금 고민이 됩니다. 어느 쪽으로 튀더라도 어느 반은 조금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충분히 또 세네갈 사이드에서 뭐 핸디는 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또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카메룬과 모로코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로코 개최국이죠. 개최국이다 보니까 나름의 또 팀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면서 조금 상승세로 조금 달려주고 있는 패턴들 조금 무시할 수 없다. 올 시즌 또 모로코가 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실제 또 2002년 때 뭐 개최국 버프로 인해서 또 월드컵 4강에 또 이슈를 또 만들었던 애들이 또 있던 만큼 모로코도 또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 내용이지만은 실제 모로코가 맞대결을 펼쳤던 팀들이 본인 체급보다 조금 낮은 체급의 팀들이었어요. 탄자니아, 잠비아, 말리, 코모로 이런 팀들 상대로 조금 패턴들 조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이번 대회 때 가장 큰 또 강적을 또 만나게 됐다. 상대했던 팀들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조금 강한 팀을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약간 카메룬 같은 경우도 뭐 피파 랭킹 57위, 모로코는 피파 랭킹이 11위예요. 11위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로 음부에모나 뭐 나무래 또 일단 차마데두 요런 전들, 코파네 요런 전들이 버티고 있는 공격 라인업이나 수비 라인업들의 퀄리티는 상당히 또 괜찮은 팀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모로코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일단 이제 카메룬과의 맞대결에서 최근 승리가 없어요. 물론 이제 또 예전 데이터긴 하지만은 최근 맞대결에서 승리가 없는 패턴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모로코의 정배당은 조금 오늘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 뭐 하킴이나 또 어떻게 보면 사이바리 이런 자원들이 또 나름의 또 고퀄의 또 경기력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카메룬전에서는 유달리 또 약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때 당시 모로코보다는 조금 체급이 조금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은 저는 요 경기는 조금 쉽지 않은 전망이 조금 예상이 된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팽팽한 맞대결이 될 것 같아요. 요 경기는 그럴 정도로 상대전에서 양 팀들의 매첩들은 카메룬이 근소한 우세를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이제 무승부보다는 카메룬 프렌을 조금 염두를 하시면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팀의 맞대결은 거의 다득점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득점이 없는 매치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프렌과 언더사이드 이렇게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요 경기 퀄도 조금 좋은 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되네요. 자, 이나연 조금 저쪽으로 가 계시고요. 자, 아무튼 이제 요 경기는 카메룬 프렌, 모로코 지금까지 일정이 조금 도와줬던 일정이었다. 오늘만큼은 조금 상대전에 열악했던 카메룬 상대로 홈 경기 버프를 발휘할 수 있으면 조금 의구심이 든다. 여기는 역시 카메룬 프렌과 2.5 기준점 언더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신다면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프랑크푸르트와 도르트문트의 경기로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돌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올 시즌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좋아진 게 있어요. 돌문이 작년에는 조금 원정 성적이 되게 안 좋았단 말이야. 그랬었는데
올 시즌 이제 원정 성적이 조금 개선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순위도 조금 올라와 있고 나름 또 이제 약간 우승권까지는 조금 멀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긴 하죠. 그죠? 9승 5무 1패 나름의 또 올 시즌 상당히 또 좋은 전력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약간 프랑크푸르트가 물론 만만치 않은 팀이에요. 실제로 프랑크푸르트 홈에서 4승 1무 2패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부르가르트 부상, 바추아이 부상, 지금 이제 스키리 같은 경우도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가 왔다가 또 부상을 당하고 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격진들이 전부 다 부상을 당하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과히 또 좋아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제 약간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이제 칼리무 웬도를 영입을 했어요. 칼리무 웬도가 어떻게 보면 또 노팅엄에서 전혀 조금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임대 신분으로 이제 약간 조금 오늘 경기 때 좀 어떻게 보면 또 출전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선발로서 출전할지는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또 칼리모 핸드가 영입이 됐다 하더라도 과연 또 이제 즉시 전력감으로 일단 조금 투입이 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프랑크푸르트는 공격진의 누수가 조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어떻게 보면 또 최근의 경기로 또 원정 성적 4승 3무 1패로 상대 또 준수합니다. 뭐 지라시가 최근에 약간 조금 부진하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일단 부상자들도 거의 다 지금 이제 복귀를 해 있고 뭐 벤세바인이 대표팀 차출 빼고는 뭐 아프리카 네이션스 차출 여파가 좀 없죠. 그런 데다가 뭐 벨링엄 징계가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뭐 그렇다고 일단 뭐 혹시 최근에 부상자들이 거의 다 지금 합류를 해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전 충분히 또 요 경기 돌문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늘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요 경기는 이제 2.5 기준점에 오바가 약간 정배당인데요. 저는 약간 다득점은 안 낼 것 같아요. 다득점이 나기에는 프랑크푸르트의 공격진들이 너무 지금 이제 조금 많이 빠져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요 경기는 다득점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요 경기는 돌문 사이드에서 핸디값 여러분들이 잘 설정을 하셔서 접근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프랑크푸르트 오늘 과히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렉섬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기는 이제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예요. 오늘 경기가 되게 많은데 오늘 경기가 어떻게 또 지금 현재 경기들이 뭐 약간 잡혀 있는 게 뭐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도 좀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에버튼 경기는 또 내일이구나. 네 경기가 조금 있는데요. 약간 2부 리그와 3부 리그 경기이다 보니까 좀 렉선만 조금 끼워놨구나.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내일 또 추가적으로 FA컵들이 조금 기다리고 있어요. 뭐 요렇게 이제 경기 양상들이 좀 있는데 하필이면 또 요 경기만 좀 넣어놨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 근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렉섬과의 매첩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렉섬이 또 3부 리그 시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뭐 상원의 맞대결을 조금 펼칠 내용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최근에는 거의 매첩이 없었어. 예전 데이터로 상대 또 오랫동안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매첩이다 보니까 뭐 최근 매첩이 없는 매치라는 점들은 조금 내용적으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금 현재 나름 또 1부 리그의 승격을 해서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은 올 시즌 리그 성적이 조금 안 좋죠. 6승 3무 12패 이렇게 조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제 누누 감독 이탈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감독 변화 여파를 조금 품었던 데다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가지 조금 불협화음들이 올 시즌 내내 조금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 차례 감독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과히 또 좋았던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아워니도 부상이고요. 그런데다가 또 우드도 지금 이제 부상이고 칼리모 웬도도 또 써먹으려고 렌에서 데려왔지만은 실질적으로 EPL에 적응을 못해서 프랑크푸르트로 역시 또 임대를 또 보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상가의 대표팀 차출 이런 부분 포함해서 공격진들이 원활하지가 않아. 노팅엄 포레스트는 조금 그런 식이야. 과연 또 1부 리그 팀이라 해서 렉섬을 격파를 낼 수 있을지 지금 현재는 조금 의구심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경기력이 지금 좋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조금 웨스트햄전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웨스트햄 올 시즌은 조금 위험합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또 이제 렉섬도 이제 올 시즌 어떻게 보면 또 무어가 지금 이제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습니다. 무어가 올 시즌 또 팀을 잘 끌고 있죠. 10골을 꼽아주면서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무어가 또 빠진다면 이제 약간 뭐 공격진들이 조금 활로가 좀 살아날 수가 없고 뭐 하디나 또 리, 제임스 이런 자들이 전부 다 지금 부상이기 때문에 두 팀 다 공격진들 오늘 안 돌아가는 경기야 이게 아시겠지? 그렇기 때문에요. 요 경기는 무엇보다 2.5 기준점에 언더 좋아 보입니다. 언더사이드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요 경기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언더는 조금 우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가운데 약간 무승부나 프랜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셔도 좋을 정도로
뭐 나름 또 최근의 분위기는 어떻게 보면 렉섬이 조금 더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배제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뭐 1부 리그와 또 2부 리그 매치업을 떠나서 지금 이제 그냥 노팅엄은 조금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경기는 렉섬 프렌 무승부 이렇게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요 경기도 메리트 있는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오늘의 마지막 경기 헤타페와 소시에다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2.5 기준점, 어떻게 보면 또 기준점 대비해서 2.5 언더가 1.24배당입니다. 과연 또 이렇게 잡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또 헤타페도 올 시즌 6승 3무 9패로 나름의 조금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긴 하지만은 역시 조금 공격진의 한계치들이 조금 나와 있는 상태죠. 어떻게 보면 또 위날 마요랄 찾을 때가 그때가 잠깐 반짝했었고 어떤 주포 영입이 상당히 또 미흡했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들이 조금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제 마요랄이 조금 또 결장을 해요. 부상 이슈가 좀 있고 카마라까지 결장을 하다 보니까 공격이 좀 안 돌아가고 일단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마요랄 대체를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좀 없다는 점들은 헤타페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이 된다. 득점이 조금 오르기가 좀 어려울 예정이다. 다음에 또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오야르 사발이 지금 이제 부상당하고 나서는 최근 폼이 떨어져 있어요. 또 발렌시아에서 또 일단 활약을 보여줬던 게드스나 이런 자원들이 좀 있긴 한데 게드스도 조금 EPL 갔다가 조금 실패를 했죠. 울버햄튼에서도 실패를 하고 뭐 이제 조금 라리가로 또 둥지를 조금 옮겼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게데스도 뭐 그렇게 압도적인 폼들을 조금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에서 요 경기 무승부 좋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요 경기도 2.55배다 무승부의 가능성 상당히 또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 두 팀 다 공격진들 원활하지가 않다. 또 용기 프렌이나 또 2.5 언더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한번 또 요거는 근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패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무리 또 2.5 언더가 좋아 보이지만은 축구 언어와 배당을 요걸 조금 물고 가는 건 좀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 두 팀 다 최근의 컨디션이 조금 좋지 못하다. 특히 또 이제 헤타페 홈에서 두 팀들의 맞대결은 두 번 연속 무승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서 무승부나 프렌으로 한번 더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특히 또 소시에다드가 올 시즌 원정 성적이 1승 4무 4패야.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지금 현재 9경기 동안 1승밖에 없어. 그렇다면은 헤타페 프렌은 좀 더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저는 이 경기 충분히 또 케어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 최근 원정 일정 너무 안 풀려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용에는 헤타페 프렌 무승부 또 2.5 언더는 그냥 패스하시고 언더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오시려면은 오늘 경기 충분히 또 깔끔한 케어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7.5배 고배당이 있어요. 물론 이제 고배당이라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뭐 조금 나름의 또 콜을 조금 들고 가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도전을 안 할 거예요. 그렇진 않단 말이죠. 오늘 반드시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분석을 해왔고 한번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더 좋은 적중 한번 또 노려보도록 하시죠. 간자!